왜 이렇게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가라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떠오르는 박정희 시대는 바로 경제성장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경제성장이라는 부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성장을 통해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 경공업과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그런 개발이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됐듯이 국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농촌에서의 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급속하게 사회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이제 청계천 위에 세워진 근대적인 상가로서 도시 개발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도시를 급속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심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지금의 이제 성남 지역인 광주에 강제로 이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힘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해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급속하게 지었던 와우산에 지었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뽑히는 대형각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사건은 1968년에 있었던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1.21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던 시기고, 그걸 통해서 안보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또 그러한 안보 위기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성장과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됐던 시기가 박정희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안보 위기가 있었지만 1972년에 7.4 공동성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그런 시기도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초기에 이 군사정부가 있을 때 아직 그 삼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에 경제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4년 이후에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성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이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3조치 때의 사진입니다. 모든 사채를 동결을 하면서 부실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때가 83조치 때인데 1972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하지만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던,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이 위기들을 미온적으로 좀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를 좀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1966년입니다. 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면은요, 한나절 정도 있거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있기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자체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66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해가지고 유엔군 6명하고 한국군 1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순간에 북한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있으니까 비상을 걸지 못했지만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오래 있긴 쉽지 않은데 2박 3일을 이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을 오기 전에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국 회의가 열립니다. 베트남에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닐라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서울에 들려서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기는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허니문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사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하면은 지금 이 시기하고 1980년대 초중반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80년대 초중반 시기는 박정희 정부 후반에 있었던 한미 간의 갈등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한미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이 시기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전투 부대를 파병을 해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70년대가 되면 자주국방을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 존슨 행정부 때 좋았던 관계가 닉슨 행정부에 가면서 변하면서 뭔가 우리가 너무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 이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도 사실 박정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말 이후부터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비용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